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TSA랑 해미 TSA랑 이렇게 두 가지 프로토콜인데 좀 그 발표 과정에서 해미보다는 토탈이 조금 더 합병증도 낮고 안정성도 높다라고 해서 그쪽 위주로 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깨의 그 기본적인 구조고요. 조인트는 이제 알다시피 네 가지 조인트로 이루어져 있고, 리가멘트는 앞쪽으로 해서 이제 캡슐을 이루고 있는 코라코 휴머럴 리가먼트랑 트랜스버스 휴머럴 리가먼트랑 글래너 휴머럴 리가먼트 이렇게 있고, 전방 앞쪽에는 글래너 휴머럴 리가먼트 세 가지가 앞쪽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해미랑 이제 토탈, 그다음에 저번에 발표했던 이제 리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TSA 위주로 그래서 발표하면서 어떻게 좀 다른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버스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휴머러스가 이제 볼록한 면을 가지고 있고, 글래노이드 포사가 이제 오목한 면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 두 가지를 바꿔서 글래노이드가 조금 더 볼록한 면, 휴머 헤드가 이제 좀 오목한 면을 만들면서 이제 반대의 어떤 구조를, 아나토미컬에서 약간 반대의 구조를 좀 가지게 하고, 좀 이렇게 됐을 때 장점은 이제 회전근개가 조금 힘을 못 써도 삼각근이 회전근개의 역할, 이니셜에서 어떤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좀 파열된 분들도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삼각근은 사실 좀 건강하게 튼튼하게 좀 만들어놔야 합니다. 이 수술을 위해서. 이제 해미 같은 경우는 이제 토탈보다는 조금 더 젊고 운동적인 환자들한테는 좀 유리하긴 한데, 그 이유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조물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우려했을 때 그 움직임이 조금 더 자유로워서 그렇게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좀 볼 토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그 리버스랑은 반대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체 구조랑 똑같은 아나토미컬 한 이 휴머러스 헤드에서 볼록하면, 글래노이드 포사에서 오목하면 가지게 되고요. 단 요거는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수술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쪽에 있는 그 서브스케플라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로테이터 커프들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을 한다고 하고, 제가 이제 수술 영상 같은 것도 조금 찾아봤는데, 이제 실제로도 앞쪽에서 살짝 절개한 후에 다 붙여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이거 관절을 돌려서 빼서 그렇게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보면,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좀 어렵겠구나, 또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된 상태에서 우리가 똑같은 아나토미컬 포지션을 가져가면 회전근개가 힘을 못 쓰니까 아무리 접혀있는 글로벌 머슬들이 튼튼하다 해도 동적에서 계속 안정성을 제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합병증 같은 경우는 5% 미만으로 조금 많이 낮고, 이제 대신에 조금 오래 썼을 때는 조금 느슨해질 수는 있다. 그 인공 구조물이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재수술은 거의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주의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견갑하근 쪽에 떼서 다시 이제 수술을 끝날 때 다시 이제 봉합하고 이제 옆에 덮기 때문에, 견갑하근은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서 조금 수술한 후에는 좀 조심해줘야 된다. 로테이션 동작에 대해서 좀 조심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좀 필요한 부분 넘겨. 그래서 보시면 이제 리버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아나토미컬 포지션에서 휴머럴 헤드가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삼각근에 조금 더
힘쓰기 좋은 위치를 좀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거의 휴머럴 원래 저희가 아나토미컬 포지션에 갖고 있는 위치 거의 그대로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가 힘을 못 쓰면 이니셜에서 나오는 그 움직임이 잘 안 나와서 요거 할 때는 반드시 이제 회전근개가 그 좀 정상적인 상태에서 좀 동원돼야 된다라고 하고, 뭐 이거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이제 좀 논문 봤을 때는 만약에 열었는데 회전근개가 좀 파열이 되어 있으면 그럼 그것도 같이 좀 수술을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옛날 논문인데 이제 68세 정도 되는 환자 112명 정도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해미가 50명이고 나머지 62명이 토탈 이제 수술한 사람인데, 좀 비교적으로는 반관절 성형수보다는 어깨 관절 성형수 토탈이 조금 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상태를 좀 제공했다고 하고, 이거는 이제 2년 정도만 봐서 이제 뭐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2년 정도 봤을 때는 토탈이 이제 해미보다 좀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논문 좀 계속 찾아봤는데 요즘 최근 한 10년, 그러니까 2010년도 들어서는 거의 리버스를 많이 하죠. 토탈에 대한 논문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리버스랑 토탈이랑 비교하는 논문 정도만 많이 나오고, 토탈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논문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 거의 다 2000년대 초중반 논문들만 좀 거의 많았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2년 지난 시점에서 이제 RTSA랑 TSA 합병증은 뭐 거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TSA 환자가 RTS 환자보다는 이승 로테이션 각도는 조금 더 컸다. 그래서 다른 움직임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근데 이제 회전근개까지 파열이 동반됐을 때 요즘엔 좀 RTSA를 많이 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TSA 환자는 조금 더 RTSA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깨가 정상적이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조건 하에 TSA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RTS를 좀 동반해도 괜찮다라고 좀 결론이 나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일선 로테이션 각도가 조금 더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RTSA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그 회복적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 제한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1에서는 PROM 좀 전진적으로 좀 증진시키는 운동 좀 하고, 이제 엘보우에서랑 핸드에서랑 그 손목에서는 조금 더 운동, RM 유지하면서 좀 간단한 운동도 좀 반복해주고, 중요한 거는 아까 수술 과정에서 우리가 그 서브스케플라리스를 좀 그 봉합했기 때문에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동작, 또 그 스케플라에 좀 부하가 들어가는 동작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누워있을 때는 어깨 하이퍼 익스텐션 되지 않게 수바인 자세에서는 팔꿈치 뒤에 수근 받쳐서 조금 어깨 각도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운동은 이제 간단한 뭐 코드만 운동이나 이제 그 PRO의 운동 위주로 많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스케플라 포지션에서 익스턴 로테이션은 약간 제한해서 살짝 가볍게 해주시고, 이제 인턴 로테이션은 뭐 벨트 라인까지만 이제 계속 움직여 주는데, 뭐 이것보다는 이제 코드만 운동이나 이제 테이블 슬라이드 같은 동작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로테이션은 크게 우리가 각도를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고 그냥 제한하지 않게 좀 간단하게 움직여주는 느낌이고, 일단 빠르게 플렉션 각도랑 애비덕션 각도를 만드는 게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 슬라이드를 앞쪽으로 하는 거랑 옆으로 해서 이렇게 호리존탈 방향으로 해주는 요게 조금 더 메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이제 AAROM에서는 이제 숄더 플렉션 같이 도와주면서 하고, 이제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목이랑 팔꿈치랑 손가락, 손 운동 좀 같이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트렝스는 이제 스케플라 리트랙션 하는 동작이랑 스케플라 세팅하는 동작인데, 뭐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리트랙션은 완전히 리트랙션까지 쭉 모으는 거고, 이제 스케플라 세팅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앞쪽으로 쏠려 있는 거를 정상적인 포지션으로 좀 바꿔주는 정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스탠딩에서는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서포트는 보니까 그냥 팔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약간 지지된 상태에서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측팔 올려놓고 지지된 상태에서 세팅, 이 정도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되고, 임페리얼 글라이딩은 그냥 이렇게 말 그대로 스케플라 좀 밑으로 내리는, 하방 쪽으로 내렸다가 풀고 내렸다가 풀고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 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손 눌러놓고 이렇게 같이 당기면서 스케플라도 같이 잡고 팔도 같이 좀 아이소메트릭하게 힘을 좀 지지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프로네이션 될 수 있는, 좀 이렇게 뒤쪽 머슬들이 좀 약해질 수 있는 동작에서 강화를 많이 해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볼 스퀴즈도 같이 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한은 넘어가는 기준은 이제 바스 포인트가 4 밑으로 내려갔을 때랑 이제 스킵슬랍 플레인에서 PROM 이스턴 로테이션 각도가 30도, IR 각도가 70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제 플렉션은 건측이랑 비교했을 때는 50도 이상, 에비덕션은 90도 이하 나올 때까지, 90도 정도까지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좀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좀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맨 아래쪽에 있는 견갑골 근육 조직에서 좀 뚜렷한 근수축이 느껴지는 요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리스케플라가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운동할 수 있는 좀 가장 큰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 2인데요. 이제 4주부터 6주차까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로테이터 커브, 익선 로테이션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좀 많이 들어가고, 이제 슬링을 계속 차고 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는 조금씩은 이제 줄여간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뭐 2주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페이지 2 들어가고 나서 2주 정도 차부터는 이제 평상시에는 조금 더 슬링을 빼는 동작을 좀 들어가고, 이제 수면 중에는 계속 슬링을 차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차고 있어야 되고, 주의사항은 이제 과도한 익선 로테이션, 이제 운동한다고 해서 활성화 시작인데 이제 막 너무 각도를 크게 로테이션을 만들지는 않게 좀 주의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에비덕션도 90도까지는 우리가 계속 만들겠지만 그 위로 계속 동작을 만들어서 무리하게 좀 ROM을 늘리는 동작은 이제 확 늘리지 않게 좀 제한하면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 방지하기 위해서 수파인 자세 누워있을 때 수건 받쳐서 좀 각도 만들어 주시고요. AARM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숄더 플렉션에서 이제 케인 잡고, 지팡이 잡고, 봉 잡고 좀 올려주는 동작이랑, 이제 케인 잡고 익선 로테이션 같이 좀 만들어주는 동작. 그 다음에 워시 크로스 플레스는 이제 수건 잡고 이렇게 미는 건데, 이제 아래쪽 사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이 그냥 같이 건측팔을 위주로 해서 환측팔이 같이 따라올 수 있게 좀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이제 시티드 숄더 엘리베이션도 똑같이 그냥 케인 잡고 앉은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AIRM에서는 수파인에서 플렉션 그냥 팔 이렇게 편 상태로 드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경례라고 하더라고요, 번역해보니까. 그래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그냥 동작인데, 그냥 영상을 보면 그냥 팔을 구부리고, 수파인 자세에서 똑같이 팔 구부리고 드는 동작 해서 팔을 펴는 거랑 드는 거 차이라고, 펴는 거랑 구부린 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파인 펀치는 누운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뭐 언제 말씀하신 대로 좀 익선 로테이션도 같이 좀 걸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동작하면서. 네, 어쨌든 우리가 팔을 펴고 있는 것보다는 구부리고 있는 게 로테이션은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요. 같이 좀 만들면서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모터 컨트롤인데, 이제 요거는 뭐 자세는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리드믹 스타빌레이션 하는 이유는 모터 컨트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사이드 라인에서도 약간 이렇게 잡아놓고, 뭐 지지하고 싶으시는 거는 선생님들 편하신 대로 좀 잡아놓고, 여기서 이제 자 버텨보세요. 자 버티고 뭐 이런 식으로 잘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수파인 해볼.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선수들 할 때는 수파인에서 조금 많이 했는데, 이 상태에서 자 밀어 이쪽에 버티고 해서 이 팔로는 조금 이제 고정해놓고 좀 잡아놓고, 반대쪽 팔로 좀 이렇게 좀 리듬을 좀 주는 이런 동작으로 조금 많이 했습니다. 각자 이제 요거는 편한 포지션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플렉션이나 이제 스캡션 각도에서 각도가 90도에서 120도 정도 나오는 각도에서 좀 익선 로테이션을 좀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뭐 사이드라인에서 호리존탈 에비덕션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어덕션 방향으로 해서 에비덕터를 좀 스트레칭 하는, 그래서 이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어덕션 방향으로 해서 에비덕션을 좀 뒤쪽 어깨 뒤쪽 구조물들을 좀 스트레칭 하는 동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트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로테이터 커플 활성화 한다고 했던 것처럼 익선 로테이션 할 건데, 이제 과도하게 각도를 꺾는 것보다는 이제 아이소메트릭하게 이런 식으로 좀 버텨주고, 이것도 그냥 우리가 똑같은 뉴트럴 포지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저라면 이제 각도를 조금 늘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살짝 늘려서 또 아이소메트릭 하고, 또 괜찮다면 또 늘려서 아이소메트릭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각도를 바꿔가면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페리스케플라에서는 이제 그 짐볼 위에서 엎드려서 팔 당기는 동작, 그 다음에 이제 세라토스 펀치 정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세라토스 펀치도 그냥 아직까지는 그 OKC 상황에서,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뭐 뭔가 부하가 필요하다면 밴드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그냥 활성화 느낌으로까지 계속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이제 엘보에서는 바이셉스 컬, 이거는 이제 아까 전 페이지 1부터 조금 강화를 했기 때문에 약간 밴드로 저항을 걸어서 바이셉스랑 트라이셉스에 조금 더 그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50%였지만 75% 이상 건치기랑 비교했을 때 플렉션이랑 스캡션이 되어야 되고, 이제 인터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75% 이상, 그 다음에 그 익스터 로테이션은 30도,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아래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숄더 AROM이 100도 이상 나왔을 때 좀 다음 기준으로 넘어갈 수 있고, 요 나온다는 기준은 정상적인 움직임에서 뭐 페인 없이 조금 나오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포지션에 100도 이상 나오면은 다른 것도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만약에 페인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보고, 이제 그 부분 좀 같이 더 보강해 주면서 프로토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페이지 3에서부터는 조금 더 AROM 위주로 들어가게 되고, 익스터 로테이션도 아까는 아이소메트릭이었지만 조금 더 움직이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파운드 이상의 뭐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하도 이제 확 올리는 것보다는 밴드부터, 아까 밴드도 아직 안 걸고 맨몸으로 아이소메트릭을 진행했기 때문에 밴드부터 천천히 올리는 단계가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링은 빼도록 합니다. 이제 ROM 운동은 이제 AROM이랑 AROM 비슷하게 진행하는데, 조금 더 각도가 넓게 해서 저기 인클라인 테이블 슬라이드, 아까는 호리존탈이었다면 조금 더 각도를 올려서 각도가 좀 높게 나오게끔 하는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풀리 같은 거 이용해서 조금 더 보조해서 같이 더 움직일 수 있고, AROM은 이제 앉은 상태에서 스캡션이랑 플렉션, 그 다음에 뭐 포워드 앞쪽으로 해서 이제 드는 거 하는데 저항을 조금 주고 90도 정도까지는 좀 들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모터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익서 로테이션만 했던 거 이제 인터 로테이션도 좀 같이 진행하고, 이제 PNF D1이랑 D2 패턴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저는 누워서 먼저 할 것 같은데 영상은 그냥 서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 지어서 잠깐 하고 그냥 이렇게 바로 누워 천장 바로 중력 저항을 주면서 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서서 하는 것보다는 누운 상태에서 좀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서 D2 D2 방향으로 좀 이렇게 유도하면서 좀 같이 따라가는 느낌으로 제가 리드하면은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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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똑같이 이제 D1 방향으로 그렇지? D1 방향으로 약간 제가 리드하면서 조금 중력 저항은 조금 줄여주고 이렇게 좀 같이 진행하는 게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여기 되면은 이제 서서 똑같이 해도 괜찮겠죠. 네.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제 수건을 이용해서 등 뒤에서 이제 인터 로테이션 조금 더 각도 쭉 올려주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이드 라인에서 똑같이 호리존탈 어덕션 아까 전에 했던 동작 똑같이 하시고, 이제 슬리퍼 스트레칭으로 조금 더 익서 로테이터들을 조금 더 늘려주는 느낌으로 슬리퍼 스트레칭도 같이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운동은 아까 아이소메트릭하게 했던 운동을 사이드라인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는 방향으로 익서 로테이션을 들어가고요. 인터 로테이션은 이제 아이소메트릭을 좀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이 페이지에서 좀 유의미할 것 같고, 이제 스탠딩 자세에서는 인터 로테이션이나 익서 로테이션 둘 다 저항 가지고 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스케플라에서도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밴드 저항 가지고 좀 등 뒤쪽까지 좀 같이 리트랙션 시키고, 로우도 마찬가지로 당기면서 등 뒤쪽까지 같이 시키고, 로베리 동작도 같이 시키는데, 이것도 저는 가능하면 그냥 이렇게 익서 로테이션 느낌에서 조금 더 돌려주는 느낌으로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단계는 페인이 이제 4단계보다는 조금 낮고, 그다음에 보상작용이나 ARM에서 보상작용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상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나왔던 운동들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마지막에 나와있던 그 멘트까지 가능하면 넘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페이지 4에서는 동적 어깨 안정성 운동을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는 10파운드 이상의 무거운 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4.5kg 이상 되는 물건은 조금 피하라 여기 되어 있고, 어깨 전방에 있는 관절 캡슐들에 좀 스트레스 가하는 방향에서의 동작은 조금 더 제한하는 느낌으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RM 같은 경우는 모든 각도, 모든 방향에서 다 이제 풀로 나와야 되고요. 로테이터 커프는 조금 더 이제 아까는 이제 아이소메트릭하게 했던, 또는 서스탠딩해서만 밴드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모든 각도에서 조금 저항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페리스케플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동을 조금씩 다 좀 포인트를 더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푸시업 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밀어주는 느낌으로 진행했다면 각도 살짝 바꿔서도 진행해보고, 여기서 되면은 밀는 상태 유지하면서 조금 더 플렉션 각도를 늘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내가 한 방향에서만 어쨌든 힘을 쓰고, 또 한 방향만 안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안정성 운동을 할 거면 다방면에서 다각도에서 안정성을 조금 더 만들 수 있게 변형 같이 좀 시킬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나믹하고도 다 했던 동작이라서 조금 뭐 제외하고, 또 나머지 동작 트라이포드도 마찬가지로 지지하는 팔이 지금 계속 안정성을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들고 있는 팔은 이제 어깨 뒤쪽에 그 포스테리어 틱팅을 좀 만드는 동작이라서 그거 좀 같이 좀 보면서 그냥 팔만 들진 않는지, 스캐플라 같이 잘 따라가는지, 물론 스캐플라가 먼저 좀 선행되는 게 좀 더 좋게 움직이기에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드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트라이포드가 잘 된다고 하면은 다리까지 들어서 안정성을 좀 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 할 때 트렁크가 같이 좀 따라 움직이진 않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하면서 운동해 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모터 컨트롤은 조금 더 우리가 그냥 아까는 저항 없이 그냥 움직임에 조금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저항을 가지고 아까 했던 동작도 그 밴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운동할 수 있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좀 이제 편하게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패턴을 좀 쓸 수 있는데, 저항을 가지고 패턴을 하되 처음에는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좀 우리가 익스트리미티가 좀 힘을 좀 잘 받기 편하게 좀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서 그대로 밀어볼게요. 이쪽으로 다시 시키면서 쭉, 이런 식으로 같이 넘어갈 수 있고, 처음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잡았는데 밴드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손으로도 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잡고 자 밀어, 자 밀어, 가 끌고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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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제 서 있는 각도가 좀 그냥 가볍게 서 있는데, 원래는 보통 이제 그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각선 방향에 서서 여기서 자 힘쭉 밀고 더 밀어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같이 따라가는 느낌, 같이 이런 식으로 피넷을 좀 진행할 수 있고, 된다 하면은 밴드도 같이 좀 할 수 있고, 만약에 뭔가 이 트렁크에서의 움직임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자 들어 여다리 내리고, 그래서 이 다리에서 자 밀어요. 계속 밀어 버티면서 밴드 잡고, 자 너무 세게 잡았다. 잡아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시키면서 리스턴 로테이션. 오케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둘. 힘 풀리면 안 돼. 다시 돌아오고, 힘 풀리면 안 돼. 힘 주고. 이런 식으로도 좀 같이 우리가 좀 응용해서 트렁크 방향이 조금 불안정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리플렉션 좀 강조하면서 좀 같이 좀 하치랑 같이 좀 쓰일 수 있게 이렇게 좀 같이 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좀 같은 동작 반복이라서 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넘어가는 기준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도가 나오긴 하지만, 저는 이제 좀 대칭적으로 경감 메커니즘이 같이 좀,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좀 잘 수행할 수 있는, 이게 좀 가장 유의미하게 중요하다고 보고, 얘가 안 됐을 때 다른 조건들이 좀 부합하는지 다시 체크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는 그냥 풀 아웃런이었다면 이번에는 통증 없이
프로그램 좀 유지하면서 근력이랑 지구력, 그다음에 상체의 좀 기능 같이 좀 강화하는 느낌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대칭적으로 경감 메커니즘이어서 모든 운동을 좀 수행 가능할 때 좀 다른 동작을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렝스닝 같은 경우는 90도 각도에서 익스턴 로테이션, 인터 로테이션 둘 다 진행하고, 이제 또 밴드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익스턴 로테이션, 인터 로테이션 다 같이 진행하고, 이제 블랙번 이제 뭐 이렇게 YT 많이 시키고 저희 하고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사실 이 동작이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성인분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는 정상적인 성인분들도 1kg 들고 이 동작 시키면 보상적인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게도 이제 우리가 팔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니셜인 스캐플라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부하 자체가 손에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멘텀이 멀어서 힘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환자들한테 이 동작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 동작이 있는 것 같고,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탠딩에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중력 부하를 덜 받기 때문에, 엎드려서 하면 모든 중력 부하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100% 팔의 무게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무거운 상태고, 내가 서 있거나 아니면 누워 있을 때 조금 더 먼저 그 동작이 잘 수행이 되는지 체크하고, 밴드로도 한번 체크해보고, 근력은 나오는지 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스캐플라 세팅하면서 A 레이즈, T 레이즈, Y 레이즈 순서대로 쭉쭉쭉 올라가면 더 이제 정상적으로 좀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Y 블랙번 해보세요 하면은 좀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환자들도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보상도 많이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바라는 거는 뭐 하부 승모근이라고 하든지 뭐 그런 근육들인데, 그냥 하게 되면은 그런 근육보다는 다른 근육이 조금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푸시업 플러스도 그냥 한 각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에서 애비덕션도 좀 벌려보고, 플렉션도 조금 더 시켜보면서 다각도에서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근육들이 잘 계속 텐션이 나오는지 좀 계속 체크하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모터 컨트롤에서도 이제 아이소메트릭하게 반복적으로 벽을 좀 이렇게 튕기면서 계속 이렇게 그 텐션을 주면서 모터 컨트롤 잘 되는지 좀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리턴 투 스포츠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리턴 투 스포츠를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에서 16주니까요. 거의 3-4달 정도가 지난 시기에 리턴 투 플레이 이제 하면은 이미 감 다 잊었죠. 내가 10년 뭐 예를 들면 축구한 사람들도 볼 컨트롤 한 4달 만에 해보세요 하면 아마 어색합니다. 이제 뭐 물론 잘 하시겠지만 많이 어색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된다고 하면은 제가 좀 파트가 어깨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농구나 배구나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진작부터 공은 좀 쥐어뒀을 것 같아요. 농구 공이든 뭐 야구 공이든 축구 공이든 많이 만져라 하고, 웬만한 뭐 밴드를 잡아야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공을 쥐게 하고 운동을 시키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공을 쥐고 있는 힘, 뭐 타자라고 하면 배트를 쥐고 있는 힘, 그런 게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 밴드보다는 조금 그렇게 응용해서도 좀 진행할 수 있고, 내가 로테이션을 좀 시켜야 되면은 배트 들고 저희 로테이션, 또 아니면 클럽백 같은 거 들면은 배트랑 비슷하잖아요, 그립 자체가. 그냥 여기서 모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움직임에서 나오는 모터 컨트롤이지 스포츠에 적용되는 모터 컨트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포츠에 적용되는 그 감각들을 계속 안에 계속 주입시켰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잠깐 지현쌤이 보여줬던 것처럼 수파인 자세에서 PNF 이렇게 진행할 때 그 패턴이 조금 더 잘 나오게 서서도 같은 패턴에서 좀 진행할 수 있고, 이때 트렁크 로테이션도 좀 같이 시키면서 선수들이 좀 동적 방향에 대한 그 적응 자체를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우리가 이때 딱 리턴 투 스포츠에서 뭐 예를 들면 야구 선수라면 그 ITP 좀 하고, 뭐 축구 선수라면 뭐 좀 드리블이나 뭐 이렇게 좀 서킷이나 조금 더 시키겠지만, 딱 이때 와서 빵 시키는 것보다는 그 전부터 한 페이지 3 때부터는 조금 더 힘쓰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씩 되는 거 툭툭툭툭툭 그냥 던져놓고 마지막에 와서 좀 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른 적용, 빠른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에 카디오가 있는데, 사실 그 카디오도 그 전부터 이미 어차피 어깨가 있기 때문에 카디오도 같이 하면서 히팅된 상태에서 늘 저런 스트렝스나 밸런스, 모터 컨트롤에 대한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고, 여기도 보면 잘 해내면 T 엑서사이즈, Y 그 자세나 T 자세나, 그 다음 익스텐션해서 푸시업 플러스 하는 것은 결국 복합 운동을 하는 거고, 저기가 이제 후면 페리스카플라니까 이제 후면 체인을 쓰는 거고, 후면 체인이면 햄스트링이나 뒤에 있는 카프나 뭐 다 이제 뒤에 있는 백, 그
졸스나 이런 근육들을 다 같이 복합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 기능적인 회복을 같이 이제 밸런스 있게 쓰는 것들을 마지막 컴플렉스 운동을 하는 지금 딱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만약에 내가 팁이 있다면은 뭐 저는 스트렝스를 할 때 어깨뿐만 아니고 후면 체인이 같이 이제 수술을 했으면 후면 체인도 다 같이 이제 어느 정도 갔었기 때문에 약해져 있었거든요. 저거를 후면 체인을 그 전부터 우리가 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다 조화롭게 쓸 수 있는 걸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퀵대시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좀 지금 증상이 어떤지 좀 설문지 통해서 점수가 낮을수록 좀 긍정적인 효과를 상태가 나타나고요. 이제 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이나 만족도를 좀 체크해서 점수가 높을수록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만족하는데, 이 두 가지 설문지 중에 환자한테 좀 제시를 해서 어떤지 좀 마지막 단계에서 좀 체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찾고, 이게 부팀장이지만 일단 자기 생각을 이렇게 발표할 때 마지막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넣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쌤들한테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수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술도 어떤 똑같은 토탈 셔더든 뭐 똑같은 뭐 리버스든 다 환자들마다 조금의 디테일이 다 차이가 나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뭐 트라우마 외상이 있고, 아니면 퇴행성 변화가 있고, 커프 상태 다 다르기 때문에 재활을 할 때는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뭐 환자, 그 병동 환자, 포스트 오피 환자들 재활하는 사람 저한테 물어보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뭐 왜냐면 환자가 어떤 환자는 뭐 가벼운 수술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시비하기 좀 힘든 본 퀄리티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다 디테일이 다르거든요. 제 같으면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열어봐서 실제로 그 수술했는 사람이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사람 좀 조심해야 된다. 얘는 좀 천천히 하자. 아니면 얘는 좀 빨리 해도 되겠다. 이런 것들 디테일을 제가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모르는데 막 길 같이 잡고 가면은 뭐 잘못하면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컴플레인이 있으면 다 선생님들한테 환자들은 컴플레인이 돌아갈 거예요. 만약에 했다가 뼈가 부러졌다 아니면 문제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셔야 되고, 그 안에서 힌트를 자기 또 지식이 쌓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씩 쌓아가는 거고, 보면은 뭐 이게 페이즈 1 지금 이 논문까지 잘 찾아보셨는데, 논문에서 보면 이야기하는 것처럼 리버스가 토탈 숄더보다는 거의 한 10배 정도 이상 많아요. 지금 거의 리버스의 시대였고, 토탈 숄더는 지금은 좀 한물 갖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탈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거고, 보면은 패시브 ROM을 증가시키고, 아까 그러니까 이제 봉쌤이 이제 잘 수술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커프를 살린다라고 딱 저렇게까지 봤기 때문에 커프를 살리고, 서브스캡은 조금 파샬로 날리고, 그 다음에 리페어했기 때문에 앞쪽으로 우리가 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쪽에는 당연히 이제 디펙트가 있던 부위를 다시 리페어했기 때문에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후면에 있는 운동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앞쪽에 있는 운동들을 같이 이제 서서히 할 수가 있다. 후면은 튼튼하고 전면은 약한 상태로 포스트오피 환자 상태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텐던이든 본에 이제 본스탁이든 힐링되는 시간이, 텐던 리페어를 했을 때는 적어도 3달, 그 다음에 본이 다시 이제 본 프로시저를 가했을 때는 적어도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이야 뭐 스테이블한 정도가 되지만, 그 안에서 다시 또다시 이제 다시 적응하는 환경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본이 완전, 그때 우리가 본 골절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본 유니언 기간 자체가 한 5개월, 6개월 걸리는 것처럼 본의 리모델링 되는 시간이 대략 반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맞춰서 우리가 석 달 동안 텐던 리페어는 텐던이 다시 자기들끼리 응급고 생착되는 데는 석 달이 걸린다. 아직은 좀 약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잘 보면은 운동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안에 다 디테일이 다 숨어 있거든요. 사주에서 언제 이제 슬링을 언제 제거를 하는지,
보통은 리버스 토탈 숄더는 4주 있다가 슬링을 제거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조금은 더 이제 여기 MGH에서는 좀 더 이제 있다가 하자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건 환자 케이스마다 좀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모터 컨트롤 그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거는 PNF가 아까 전에 이런 D1이나 D2가 있을 때 요게 페이즈 3였잖아요. 저는 이 페이즈가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페이즈 2, 페이즈 3가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는 되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초중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PN 저게 어떤 면에서 좀 도움일까?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숄더만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패턴을 쓰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선에 대한 제대로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렁크를 좀 같이 활성화시키는 느낌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저기가 될 난 것 같습니다.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렁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 운동들 여기서는 이제 같이 하는 그 사이드 결국 오블리크 체인을 쓰는 건데 그 사이드 체인을 우리가 이용하는 걸 미리 어깨 수술했지만 뜬금없이 골반 그다음에 무릎 그다음에 발목 이런 재활을 같이 해주는 것이 그걸 미리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야구 선수도 있을 거고 축구 선수 다 알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초기 재활에 어깨 수술에는 딴 부위도 당연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즈 3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여기 잘 보면은 다 스트렝스 운동들 자체가 대부분은 다 독립적인 운동에서 시작되거든요. 여기까지도 다 독립적으로 하는 운동이었다면은 페이즈 4 넘어가면서 이제 W 엑서사이즈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복합 운동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런 블랙번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은 빨리 질문합시다. 궁금한 건 대각선 패턴을 기준으로 쓰는 원래 기존 PNF 썼던 게 리스트나 디베이션의 핸드 플렉션, 익스텐션도 같이 동원이 되잖아요. 네. 그거를 같이 쓰는 방법을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까 했는데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밴드로 플렉션, 손목 플렉션을 쓰고 나와보세요. 그래서 D2 패턴에서 여기서 자, 저는 밀어볼래? 밀고 하고 나서 이 손 로테이션을 같이 시키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깍지를 끼고 있어야죠. 플렉션 시키면서 같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D2 패턴에서 알고 있는 게 손목 익스텐션 시키면서 넘어가죠. 플렉스 핑거도 익스텐션 되고 얼라 디베이션 되면서 넘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립을 여기서 제가 제일 잘못 잡았는데 이제 컵 그립으로 잡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손가락하고 손목 잡고 그래서 이렇게 컵 그립으로 잡고 가는 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가 햄이랑 토탈 수준이잖아요. 네. 그 두 개에 관해서 운동에서 좀 큰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운동 이걸 오늘 보여줬던 게 햄이랑 토탈이 다 똑같이 들어가나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제 햄이랑 토탈이 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0년 전쯤의 어떤 자료들이 많아서 솔직히 햄이랑 토탈에 대한 차이는 아까 그 논문 하나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이가 이게 2005년 논문이거든요. 이게 2005년 논문인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좀 이제 해미가 조금 더 이제 움직임 자체는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정도라서 뭐 운동 자체에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운동 이렇게 프로토콜이 확 바뀌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그 수술하는 과정에서 절개 부위가 작았다 하면은 회복 속도는 조금 더 빠를 거고 그럼 페이지 넘어가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정도 아니면 이제 움직임도 조금 더 자유로운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해미에 대한 자료를 제가 더 추가로 찾진 않아서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햄이는 이게 보통 프랙처, 골절, 심한 골절이 우리가 미어 클래시피케이션이라 해서 어제 수술에 포함한 미어 타입 3 프랙처 골절 환자입니다. 서지컬 릴이랑 GT까지 같이 골절. 그렇게 골절이 되는 고령 환자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하이 트라우마 상황에서 어깨가 빠지면서 완전히 구세 골절이 일어난다. 타입 4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런 사람을 리덕션해서 우리가 리어 타입
엑셀이 세 덩어리가 이렇게 골절된 거고 뭐 5 조각이 엄청나서 더 이상 이걸 붙이기가 힘들 정도. 네, 그럴 때는 헤미 아스펠 플라스틱 하는 거지. 그때는 이제 어차피 글래노이드는 멀쩡하니까 휴메럴 헤드가 다 박살났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젊을 거고, 그 다음에 하이 트라우마고, 그 다음에 뭐 재활도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 있는. 토탈 숄더는 그런 이제 트라우마 때도 할 수는 있지만, 토탈 숄더는 이제 아스라이티스, 관절염. 네, 그럴 때 이제 깎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제 TSA보다 그러니까 리버스가 10배가 더 많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주된 원인이 회전근개 손상 환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요즘 최근에? 좋은 질문인데 뭐 이렇게 잘 아직은 지난번 참여 안 해서 잘 모를 텐데 리버스를 했을 때 이득이 많아요. 그 다음에 토탈 숄더는 똑같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디제너레이션, 결국은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아스라이티스가 왔는데 그 사람은 과연 커프 괜찮을까요? 뭐 한 68세, 65세 어차피 그 나이쯤 되면 커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커프는 짱짱하네 싶어서 이렇게 토탈만 한다고?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어차피 MR 팡 찍어놓으면 커프는 이미 상했기 때문에 그냥 리버스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 수술할 정도가 된 사람들은 회전근개가 이미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버스로 그냥 근데 만약에 30대에 아까 이야기한 골절로 왔다. 그러면 커프는 멀쩡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햄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각각의 발표가 있을 때 그 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고, 자기가 실제로 뭐 수술 안 하겠지만 주변에 지인들이 있으면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아스트로플라스티를 해보면서 어제 있는 그 프랙처 환자도 그 인시전 어프로치는 똑같거든요. 델토 팩토럴 어프로치라고 해서 어느 부위를 이제 들어가서 어떤 걸 주의를 해야 되고, 아까 전에 일단 그런 너브 인저리도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고, 일단은 수술에서는 첫 번째 일단 아터리 터지면 안 되는 거, 혈관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리버스나 아나토미칼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토탈이나 헤미 아스트로플라스티는 아나토미칼 아스트로플라스티, 그냥 뭉뚱그려서. 리버스는 완전히 역치환술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은 이렇게 이제 헤미, 그 다음에 토탈, 그 다음에 리버스가 이제 있고, 그 안에서 이 니어라고 하는 선생님이 1950년, 벌써 지금 그러면 한 70년 됐다고요. 토탈 숄더를 이제 어떻게 처음으로 개발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돌아가셨고, 지금 이 니어 선생님이 숄더 파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아주 또 유명한 권위자였어요. 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수술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니어 타입 2, 니어 타입 3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수술을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니어 타입 3였죠. 그래서 이게 그라몬트라는 선생님은 1980년대 리버스를 만드셨어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었고, 토탈 숄더의 장점도 있지만 토탈 숄더보다 더 우리가 가성비,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어깨에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했을 때 이거를 반대로, 원래 이게 퓨머 헤드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보렌 소켓처럼 이제 글래노이드가 이런 식으로 움푹 컨벡스한 이런 컨케이브한 이런 모양이고, 반대로 만들어 보자. 왜 반대로 만드냐 했을 때, 이 모멘텀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헤드폰을 드는데 이렇게 드는 거랑 이렇게 드는 거랑 무게 차이가, 힘의 차이가 다르겠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덜 무거운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되면 무겁겠죠. 그래서 모멘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효율성이, 힘의 효율성이 좋아진다. 이거를 착안해서 만들었고, 그 안에 이제 그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라테랄로 최대한 보냅니다. 리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디알 그 글래노이드라고 해서 안쪽 글래노이드는 최대한 좀 깎아서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스템을 좀 큰 걸 써서 글래노스피어라고 하는 이제 그 기구를 좀 큰 걸 써서 최대한 밖으로 빼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안쪽에 이제 그 회전축에서 이제 가장 중심 센터에서 바깥쪽 힘을 받는 부위까지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했을 때 힘을 가장 극대화를 시킬 수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머슬은 이제 델토이드겠죠. 델토이드가 펑션이 안 되면은 이건 수술을 못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고, 지금 이제 머슬, 그 다음에 길이 따라서 머슬 힘을 받는
정도의 파워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리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리버스는 그래서 노인들한테도 어깨를 쓰는데 충분히 델토이드만으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나토미칼과 리버스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개념의 차이가 뭐냐 했을 때는 리버스는 쉽게 말해서 커프가 매시브 테어, 더 이상 커프 꼬매일 정도로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때는 리버스 하자, 커프 다 날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리버스라면 델토이드만 쓰자. 아나토미컬은 이제 본의 프로블럼, 아스라티스가 있거나 이제 골절이 심하거나 뭐 분쇄골절이 있거나 이럴 때는 본의 문제일 때는 토탈 숄더 또는 헤미 아스파스티를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이제 나오는데 헤미나 토탈 숄더를 보면은 죄다 본의 문제입니다. 오해가 있고 그다음에 죄다 뭐 골절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골절이 심한 데는 헤미를 쓰고 오해가 심하면은 토탈을 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 오해마저도 웬만하면 커프의 문제를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리버스로 다 넘어갔다 컨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 정도, 10명을 리버스 한다면 1명 정도 토탈을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거는 수술하는 그 영상은 아까 전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우리가 휴메럴 커프가 완전히 터지면은 커프의 아소퍼스라고 해서 휴메러스가 완전히 어퍼 마이그레이션 돼서 이렇게 많이 따라버려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리버스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리버스로 이미 컨셉은 다 진행됐고,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는 리버스가 이제 그때 잠깐 이야기했는 것처럼 로봇으로 진행을 한 단계까지 왔다. 그전에는 이제 직전에는 5년에서 10년 전에는 그 CT를 팡 찍어놓고 그걸로 글래노이드가 사람마다 다 각도가 다 지각각이라서 글래노이드를 커스터마이징해서 3D CT로 실제로 찍어내서 그 본인한테 맞는 글래노이드를 받고, 그 다음에 실제 자기가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하면서 어떤 각도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 모니터해서 보면서 들어갔던 게 5년에서 10년 전이었다면은 지금은 아예 그마저도 다 로봇으로 하는 알아서 로봇이 다 이제 드릴해서 뚫어줍니다. 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작년에 최초로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토탈비도 이제 이미 로봇으로 하는 시대가 10년이 지났고, 마코라고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이미 로봇으로 하는 것이 이제 진행이 됐다. 스트라이커에서 그래서 이 리앱의 차이가 이제 있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토탈이나 그다음 리버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그 리뷰 아티클이라서 수많은 논문들을 막 짜집게 해서 막 이런 내용들을 해서 이렇게 봤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리버스는 커프가 이미 닫혀 있고, 그 다음에 델토이드의 펑션이 중요한 똑같은 나이가 있는 환자라도, 그나마 토탈 숄더는 이제 본의 문제만 있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리버스는 커프가 아예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델토이드만으로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활, 가동 범위부터 그다음 스트렝스 모든 재활의 속도는 토탈 숄더가 더 빨라요. 왜냐하면 커프도 같이 펑션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버스는 인시전도 훨씬 조금 더 크고, 서브스캡 날려서 다시 붙이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크다면, 토탈 숄더는 최소한만, 왜냐면 수프라스피나투스가 인저리 받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만 우리가 휴메러스 스템을 박을 때는 최소한 인시전 들어가기 때문에 토탈 숄더가 한 그래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더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큰 맥락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재활에 이제 슬링을 유지하는 기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ROM 하는 그 기간도 그렇고, 스트렝스 머슬 운동하는 그 기간들도 최소한 조금씩 다 더 빨리 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라고 하는 게 논문들의 리뷰를 했을 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정리를 하면은 토탈과 리버스의 개념은 나중에 이제 리버스를 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한번 와서 보는 것도 괜찮지만, 그 리버스와 토탈의 개념은, 토탈은 OA, 그다음 리버스는 커플, 이렇게 보면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미는 완전 골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